자, 이 문제는 그 미트디트 피트 기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뭐 풀고 나면 뭐 심각하게 어렵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럼에도 내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제예요. 왜 개인적으로 좋아하냐면 우선 개념의 정의를 활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약간의 트위스트, 약간의 킥이 살짝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정의를 활용하는 뭐 좀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결국 문제를 보면 이게 뭐냐? 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이거를. 최종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CH4를 이제 뭐 이런 걸 이름을 뭐라고요? 메테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테인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를 구해라인데 문제를 잘 읽으면 그래서 저 메테인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온전히 구해라가 아니에요. 온전히 구해라가 아니라 저걸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숫자를 묻는 게 아니고요. 저것과 관련된 다른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연력학적인 저 엔탈피 문제 푼 것에 대해서는 약간 방향이 좀 희한하죠. 그러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연력학 데이터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누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흑연, 두 번째는 메테인, 요렇게 산소랑 반응하는 반응식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산소와 반응하는 요런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소라고 한다고 했었죠. 연소. 네. 연소 영어로 파이어. fire는 불이고요. 연소를 영어로. 연소 영어로. burn. 아, burn이요? 그건 홀랑 탄 거고.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자, 연소 영어로 combustion이라고 합니다. combustion. 그래서 이 combustion에 앞에 이제 COMB 요거를 따가지고 여기 이렇게 쓴 거야. 그죠? 콤 이렇게 쓴 거야. 그치?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는 흑연의 연소 반응일 테고요. 두 번째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바로 표준 연소 엔탈피 변화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이때 당연히 그 조사된 그 데이터를 보면 앞에가 이제 마이ナ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발열 흡열 뭐예요? 당연히 발열이겠죠. 자, 왜냐? 연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연소라고 하는 건 뭐가 연소하면 뭐가 이렇게 돼? 뭐? 연기가 나요. 연기 전에 네. 연소화 시키면 막 있잖아. 이게 막 연소하면 불 그 파이어 무슨 말 알겠어요? 나 진짜 이게 안 통해서야 진짜 정말 연소하면 막 불 나잖아요. 불. 그럼 당연히 불 쏴지르는 거니까 발열이겠어요, 흡열이겠어요? 뭐 뜨끈뜨끈 발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발열이고 이것도 발열이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제시가 돼 있단 말이지. 이때 이러한 정보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행위를 먼저 해야 되느냐? 무조건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사실 문제를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에도 텍스트가 있고 데이터가 제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종류의 문제는 아예 텍스트를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시된 데이터를 딱 보고 문제를 읽기도 전에 이 짓부터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짓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매뉴얼이라는 말 있죠. 매뉴얼. 그다음에 혹은 뭐 프로토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매뉴얼 프로토콜 이 말이 뭐냐면 문제 발생 시 행동 요령. 무슨 말이야? 문제 발생 시 행동 요령. 예를 들면 지진 나면 어떻게 돼요? 지진 나면 책상 밑으로 들어오거나 그다음 어떻게 실외로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지진이 나면은 건물이 무너지니까 위에서 돌이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진 난다 하면 바로 자동적으로 막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살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 걸 우리가 매뉴얼을 따른다, 프로토콜을 따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하는 건 맞지만 이해한 후 그 행동 방침을 외우고 외운 대로 재빨리 행동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의 매뉴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것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알겠어요? 그래야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알겠지?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냐? 제시된 연력학 정보를 누구와 연결시키느냐? 바로 델타 HF 노트예요. 얘가 뭐죠?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죠? 그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문제를 실수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제시되어 있는 요 반응, 제시되어 있는 요 반응이 표준 생성 엔탈피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첫 번째 반응을 딱 보면 이건 이 자체가 표준 생성 반응인 거죠. 맞나요? 맞아요? 자, 잘 봐요. 연소 반응이죠. 누구 관점의 연소 반응이? 흑연 관점의 연소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동일 현상을 여러 관점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네. 자, 동일 현상을 여러 관점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생각하면 안 되나요? 돼요. 생각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네. 동일 현상을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한중 관계. 요즘 우리나라에 중국 혐오라는 현상이 있죠. 네. 그래서 중국 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근데 과연 중국을 욕하는 게 옳을까요? 그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한중 관계와 협중 현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또 내가 또 한 3시간 강의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있지만 그걸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생각해봐요. 그냥 일방적으로 저 짱개 새끼들 짜증나 이런 게 옳은 생각이겠어요? 아니면 왜 협중 현상이라는 현상이 생길까? 과연 중국 사람들이 나쁘기만 한 걸까? 중국의 인구가 몇 명 있어요? 10억 명이 넘잖아요. 네. 10억 명이 동시에 나쁜 놈일 확률 높아요, 낮아요? 맞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무슨 10억 명이 다 나쁜 놈이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엔트로피적으로 말이 돼요? 말도 안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럼 이 현상을 중국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할까?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도 생각하는 게 나쁜 거예요? 더 현명한 걸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결론적으로 뭐다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걸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면은 그게 조금 더 많은 걸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불을 싸지르는 건 싸지르는 건데 얘 관점에서는 연소지만 얘 관점에서는 뭐냐고요? 얘 관점에서는 생성 반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탄소의 호돈소 상태가 흑연이죠? O2의 호돈소 상태가 O2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표준 생성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흑연의 연소 반응이 이 경우 뭐로 대신될 수 있다?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열량은 이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발견을 하려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이 짓을 할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게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은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죠.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하니까 이것도 연소 반응 맞잖아요. 자, 하지만 이거는 표준 생성 반응이에요? 표준 생성 반응 아니에요? 이건 표준 생성 반응이에요? 표준 생성 반응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얘가 호돈소예요? 호돈소 아니에요?
화합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표준 생성 반응이 아니구나. 그런데 어떤 연력학 정보를 어떻게 표준 생성 엔탈피랑 연결하지? 라고 했을 때 내가 뭐 외우라고 했어요? 요거 외우라고 했죠. 요거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요 관계로 표현을 하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때 잘 보시면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서 누가 반응물이고 누가 생성물이에요? 이쪽이 생성물이고 이쪽이 반응물이죠? 그러면 열량을 어디서 어디를 빼라고 했어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라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있는 CO2, 나중에 있는 H2O의 요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처음에 있었던 CH4O2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굴렁 빼줘라.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또한 명심할 것은 바로 요렇게 아시겠죠? 자, 뭐를 명심하느냐? 화학양론 개수 요거를 명심해서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왜 이렇게 개수들을 항상 잘 고려를 해 두어야 할까요? 왜? 그렇지. 개수 고려하면 여기 2 빼면 다 틀리거든. 꼭 이렇게 개수가 있으면 개수를 왜 꼭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고요. 왜 이 개수를 명심해서 이렇게 딱 표기를 해줘요?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아요. 매우 당연한 것 같지만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바로 물질의 양과 에너지는 서로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비례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휘발유 1리터 1,400원이면 2리터 얼마예요? 2,800원. 무슨 말 알겠어요? 더 깎아줘요. 돈 더 받아요.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비례해서 받죠. 왜? 물질량과 에너지는 비례하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관여하는 물질이 많아질수록 에너지도 많아지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개수들을 항상 고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나와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로 바꿀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거 얼마? 0이라는 거 알겠죠? 왜? 호돈소 물질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식을 고려할 때도 반응식 중간에 호돈소가 나오면 열량 측면에서 그냥 없는 놈으로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얘는 없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정보 중에서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느냐? 여기 있네요. 그죠? 그건 얼마로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393.5로 나와 있네요. 됐죠?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최종 구하라고 하는 답은 뭐예요? 요 놈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면 바로 뭘 할 수 있느냐? 자,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바로 마이너스 393.5 더하기 2배의 H2O의 표준 생성 엔탈피 한 다음 더하기 890.8 kJ/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요거 계산한 거 전체가 요 값이니까 이놈하고 자리 탁 바꿔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니까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필요하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라는 게 뭐냐? 이것이라는 게 바로
H2O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걸 누군가 알려주면 이걸 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뭐겠어요? H2O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알면 되는데 답지를 선택지를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H2O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면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독특한 상황, 바로 H2O의 표준 생성 반응을 한번 작성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H2O의 표준 생성 반응 어떻게 작성하면 되겠어요? H2O라고 쓰고 그 다음 어떤 원소가 관여해요? 수소하고 산소가 관여하죠. 그럼 수소, 산소의 가장 안정한 호돈소 상태는 H2 가스에 산소 같은 경우는 O2 가스 하고 여기에 화학양론 개수 2분의 1 딱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얘가 바로 누구냐면 H2O의 표준 생성 반응인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 현상을 여러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동일 현상을 여러 관점으로 본다면 얘는 수소기체의 연소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정보가 리퀴드로 처음부터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뭐냐면은 연소 반응이 25도에서 진행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연소가 되면 뭐 7, 80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반응을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초기에 이놈을 25도씨, 25도씨로 둬요. 근데 실제로 연소가 일어난 온도는 70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700도 상태로 에너지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700도 상태에서 연소가 되면 누가 만들어지겠어요? CO2하고 H2O 기체가 만들어지겠죠. CO2, H2O 기체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700도에서는 H2O 상태가 뭐겠어요? 수증기겠죠. 액체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얘를 다시 700도에서 25도로 낮추는 거예요. 그때 요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이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게 지금 표준이니까 25도인데 그럼 25도씨에서 불사질린다고? 25도에서 어떻게 타지? 이상하잖아. 그런데 이 말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얘 자체를 700도씨로 변화시키고 700도씨에서 연소를 시킨 다음 그걸 다시 25도로 바꾼 것의 엔탈피 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도씨에서는 H2O가 무슨 상태겠어요? 리퀴드겠죠? 네. 그래서 리퀴드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가 계속 리퀴드였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서 계속 리퀴드로 유지해서 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이제 이 녀석을 온도를 이렇게 700도, 800도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과정의 연산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또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는 이제 키르이호프 메소드라고 하거든요. 왜 그 키르이호프 법칙이 전자계약에 있죠. 키르이호프 법, 이렇게 저항 연결할 때 쓰나 맞나? 네, 할 때 그 키르이호프 그냥반이 그냥반. 그래서 그냥반이 썼던 방식을 요 열량 계산할 때도 그대로 써서 요렇게 이제 온도가 변할 때의 열량을 계산하는 법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문제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우선은 지금 25도씨 기준으로 액체 상태의 물인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어쨌건 이 반응을 H2O의 표준 생성 반응이라고 해도 되지만 관점을 바꿔서 수소기체 연소 반응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최종적인 답이 된다?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답을 구하면 답이 1번이는 가능성을 알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 뭐 매우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좀 교육용으로 좋은 문제 같아요. 교육용으로 이렇게 개념을 계속 정해져 있는 정의와 개념을 계속 확인해 주는 문제여서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문제다. 됐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